세 번째는 이제 시황역인데요. 시황이 좀 궁금하고 답답하지요. 이재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아 씨도 오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어디 뭐 휴가 좀 여름휴가 좋은데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갔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아, 네. 일만 하시고. 네. 시간이 지난번에 네. 센터장님 오셨을 때 일만 하신다고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했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또 전달을 안 해주셨네요.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시장이 조정은 뭐 알겠는데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이 빠지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지 또 질문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대체적으로 중국 때문에 좀 조정 재료가 크게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투심이 지금 약화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또 하락 원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중국 부동산 업체 벽계원이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난주부터 발표된 중국의 7월달 실물 경제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지금 하회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국 내의 그 경제 둔화 우려를 조금 많이 자극을 하고 이게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투심을 약화시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투심이 시장의 가격 조정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까지 약화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오늘 이제 외인들의 그 수급 상황을 보시면 현물을 팔긴 했는데 사실 매도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일부 조금 사기도 했고요. 저희가 마이너스 22억 원 순매도 이제 그 우위 마감을 했었고요. 뭐 사실 평균치 대비해서도 그렇게까지 매도 압력이 강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요, SK 하이닉스, 저희가 반도체 대형 업종들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제 가장 많이 한 업종에 오늘 조금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조정을 기회 삼아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IT 업종들을 외국인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증시로 조금 넘어가자면 저희가 이제 장중에 한 마이너스 1.4%까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또 일정 부분 회복하는 흐름을 또 보였습니다. 중국은 많이 안 빠지는데 홍콩이 이제 더 사실 민감한 거죠. 그렇죠, 부동산 맞습니다. 회사들 많이 있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중국 내에서의 부동산 증권 업종도 사실 크게 이제 하락 압력을 받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좀 인식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일단 특정 기업에 지금 국한되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번 사태가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정책 기대감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공감합니다. 시점이라서요.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서 사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업종들이라든지 전략적인 이제 방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흔들린 구간에서 쫄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환율은 이제 보면 우리 원화가 약세로 환율이 많이 상승했는데 환율은 사실 환율이 상승해서 나쁘라기보다는 불안감을 반영하고 나타나는 지표가 이제 환율인데 그죠? 좀처럼 사실 1,300원 밑에 떨어졌다가 다시 1,330원까지 올라와서 좀 그렇죠? 그 단기적으로 리스크 오프 심리를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1,300원 언더로 이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2023년 연말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 리스크라든지 내지는 그 미국채 금리 부담에 의해서 사실 이머징 증시의 수급상으로 이게 도움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불안정함을 사실 환율이 조금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조금 변동성이 심해지는 것뿐이지 저희가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바닥을 찍고 업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매크로 여건이 이제 점차 하반기 때 마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환율도 점차 펀디멘털을 반영하면서 사실 원화 강세 국면에 하반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 사실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조금 빨라지게 된다면 예.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실물 경제 지표를 조금 더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거는 그래서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중요한 거고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그런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아요, 떨어지면 나빠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떨어지는데 떨어질 요인이 많냐 생각해보면 적어도 중국 요인만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죠?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시각을 주셨고요. 예. 네, 그리고 또 2분기 하면 이제 어닝 시즌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벌써 이제 어닝 시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끝났죠, 이분 시 네. 네, 맞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종들이 여전히 조금 선방을 했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저희가 수출 쪽에서 좀 그로스가 나오는 조선이라든지 관련된 업종들의 실적이 여전히 양호했습니다. 네.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사실 잘하고 있는 업종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도가 이번 구간에서 높았냐라고 봤을 때 그건 사실 아니었던 것 그건 같아요. 아니었거든요. 네. 이미 이렇게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많이 당겨서 조금 반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까지도 주가가 조금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IT도 최근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씩은 방어력이 좀 세지는 구간에 그렇죠. 진입을 하고 예.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증시 레벨단에서 재미가 없는 장에서는 이제 빈집을 찾기 시작을 하는 구간이 네. 이제 네. 최근까지도 이제 펼쳐졌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지 내지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그 소비 관련 예, 기술. 소비주들이 굉장히 크게 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이제 저점 대비 조금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아할 수 있는 업종은 향후에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업종들이 뭐 잘하면 베스트긴 하겠지만 네. 여전히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진율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더 세질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빈집 공략이 좀 중요한 건가요? 8월 달까지는 빈집 공략이 저는 유효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 그 시장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 낙폭과대를 조금 더 많이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외국인 기관들 이렇게 빠진 곳을 왜 빈집이라고 표현했을까? 빈집 털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나라인데 무섭긴 하네요. 수급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주식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특징적인 단어들이 몇 개 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반도체는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얘기했는데요. 반도체는 기대감은 있는데 뭐 감산이라든지 이런 게 숫자로 아직은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조정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많이 이제 내렸죠.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올랐던 것이 AI, HBM 쪽만 올랐더라고요. 다 같이 오른 게 아니어서 그쵸. 그런데 반도체는 여전히 하반기에 유효합니까 기대감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조정 시 여전히 매수하는 전략이 네. 저는 맞다라고 여전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개별적인 이제 IT 펀디멘탈도 보긴 하지만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환율 쪽인 측면에서도 보자면은 워낙 강세가 점진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중에서는 사실 IT 대형주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쪽인 측면에서도 IT 대형주는 사실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의 그 경제 지표가 저희가 지금 바닥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PPI 지표가 저점을 찍고 살짝 고개를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PPI 지표가 고개를 틀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 마진에 대한 그 개선 기대감이 조금은 있다라는
약간 네. 점을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PMI도 저희가 이제 추후에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크게 꺾이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50선 내에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PI 개선과 PMI 50선 회복이 사실 가을 내지는 겨울에 조금 두드러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IT의 상대 강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셌거든요. 과거 국면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또 반도체 대형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길게 이제 중장기적인 호흡 관점에서 보자면요. IT 이제 대형주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점이 어쨌든 그럼 3분기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주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상승을 이제 틀었다라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좀 3분기에 비슷하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저는 사실 3분기 중에 유의미하게 조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더 세지면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이 뭘 관심을 가질까 시장이 보다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까지 사실 개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서 그렇죠. 네. 예.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실 소위 말하는 그 테마주들이 많이 이제 빠른 순환매 관점에서 네. 이제 시장에 조금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개인들의 영향력이 하반기 때까지 주식시장을 지배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입장이거든요. 왜냐라고 네. 봤을 때는 저희가 헤드라인 CPI가 빠르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실질 소득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과저축 플러스 자산 가격 형성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주식시장에 많이 이제 예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테마주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돈복사로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부각이 됐었던 구간이 사실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현재 구간이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보다 펀디멘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련이 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즉 하반기 때 노이즈가 이제 점차 가라앉게 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네, 영향력이 맞아요. 세질 수밖에 없고요. 개인들은 반대급부로 사실 하반기 때는 소득에 대한 체감 부분이 상반기 때보다는 그렇게까지는 크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네. 사실 내가 체감하는 임금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목할 수 있는 업종이 조금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높지 네. 않을까. 그 조정 지수가 조정 구간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뭘 사고 있느냐, 그게 이제 차기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를 동일하게 네. 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 네. 지표 부진부터 또 이 부동산 디폴트 위기까지 좀 중국 경기 회복은 그럼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의 전망도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네, 단어는 할 수 없겠지만요. 네. 저는 뭐 이런 그 기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가을 중으로는 이제 저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PI 지표라든지 PMI 지표가 본격적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런 리스크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쉬는 광복절에서도 네. 보자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또 유동성 공급까지 맞아요. 예. 오늘도 이제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음. 급한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증시 내지는 경기에 대한 바닥이 이제 어느 정도 더 떨어질까에 대한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는 같아요. 뭐 강도는 사실 모르겠지만요. 네. 어쨌든 간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그 부양에 대한 정책 조치를 또 빠르게 이제 펼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변곡점이 저는 8월에서 9월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그 단체 관광 허용해 준 것도 좀 소비를 살려야겠다, 서로 상호 그런 요인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금리 내렸고 기준 금리도 이제 뭐 한 20일쯤 내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단체 관광 허용은 우리 중국 관련주, 소비 관련주들은 정말 막혀있던 좀 숨통이 트였는데 네. 이쪽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상승은 저는 할 것 같은데 네. 길게 보자면은 약간 좀 뒷심이 부족해 보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과거 중국 부양 정책 기대감이 깃들었던 구간 내에서 중국 소비주가 이제 테마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낙폭을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회복을 했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한 20% 정도 회복을 했으니까 절대적인 추가적인 상승 여력만 보면 네. 한 절반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순환매관 짧은 이제 그 순환매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저가 메리트를 안고 그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좀 좋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다만 이게 증시의 주도주 내지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이익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예. 이익이 담보돼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중국의 소비 지표가 턴어라운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전 단계인 사실 중국의 자산 가격 지표도 아직까지는 조금씩은 오르고는 있지만 좀 네. 밋밋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지표가 이제 연결되면서 올라가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라든지 이익 추정치가 오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저희가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지만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이익 추정치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나 뭐 국내 증시나 흐름이 뚜렷하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중에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이 이 잭슨홀 미팅인 것 같아요. 트리거가 될지 아니면 악재가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좀 시나리오별로 예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작년에 뒤통수 맞았는데. 잭슨홀. 작년엔 너무 큰 뒤통수를 그러니까, 맞았죠. 예. 증시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맞아요. 예. 굉장히 심한 조정 구간을 겪었었는데 네. 그래서 잭슨홀 회의는 이제 저희가 연례 행사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도 저는 매한가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시나리오별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파월 의장이 지금 같은 스탠스를 그냥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뭐 별다른 그런 그렇죠. 약간 반응을 끌어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2015년과 16년 잭슨홀 회의가 딱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약간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실제로 그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던 구간이었는데 네. 그때 잭슨홀 회의 주가 이제 전후 이제 등락폭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까지 증시가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략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가 한 6주 뒤에서야 그 저희가 조금 회복 국면에 본격적으로 육주나요? 네, 터치를 했었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보통의 잭슨홀 회의를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15년, 16년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잭슨홀 회의에서 그 파월 의장을 비롯한 그 과거의 의장들의 그 발언이 네. 좀 도비시하게 해석이 되면서 증시가 대체적으로 올랐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저희가 3개월 내 월별 수익률이 S&P 500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3%, 코스피는 한 4%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중요한 1차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번 이벤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잖아요. 잭슨홀 미팅. 네. 올해 의제가 뭔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못 찾겠네. 그 올해 주제가요. 아마 뭐 그렇게 뚜렷한 주제는 없었고 통화 정책의 방향성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제하고 상관없이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하느냐 그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조정은 매수 관점으로 삼아도 될 그런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조정이 예를 들면 어디 정도까지 지수단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지 조정 시에 매수하면 좋을 섹터까지 알려주십시오. 일단 2,400 후반까지는 저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이하 수준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리스크가 이제 확산되는 구간 내에서의 그 조정 가능성은 그 이하 수준으로는 빠질 거는 같은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의 그 패턴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시장을 약세장 쪽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정 구간 시마다 매수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T
IT 관련주,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또 뭐 디스플레이까지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낙폭과대 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빈집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헬스케어라든지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 오늘 좀 조정을 또 크게 받은 일부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짧은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8월 말까지 여전히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은 날이었는데요. 이재선 의원님께서 오셔서 중심을 잡아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서 퇴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얼른 퇴근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